다음으로 워크플레이스 평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신뢰도에 대한 평가의 신뢰도에 대한 요건은 근무지, 즉 워크플레이스, 근무 현장에서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자는 평가자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근무 현장에서의 과제 역시 매번 달라질 수 있고 상황도 지속적으로 달라집니다. 의학 역량, 메디컬 컴피턴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파셋,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은 어떤 관측하는 그 시점에서 가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 트레이니에 대한 판단이 신뢰할 수 있거나 혹은 그 트레이니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이 타당할 수 있을까요? 평가자는 측정 오류의 주된 소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스테마틱 에러와 랜덤 에러로 나눠본다고 했을 때 시스테마틱 에러는 늘 어떤 한 방향으로 있는 에러를 말합니다. 반면 랜덤 에러는 그 에러의 방향이 서로 달라서 이 랜덤한 방향을 모두 모으면 서로 상쇄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테마틱 에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관대하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는 평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현장에서의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fail to fail, 즉 fail을 줘야 하는 트레이니에 대해서 fail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점점 더 근무 현장에서의 평가와 이제 observation이 어려운 점은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러한 성적이 점점 인플레이션 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기준이 반대로 이렇게 성적이 인플레이션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헤일로 이펙트나 인트라 혹은 인터레이터 릴라이어빌리티가 낮은 것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는 한 평가자가 여러 트레이니를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차이이고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는 두 평가자가 하나의 트레이니를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평가를 어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모델이 공유된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고 혹은 평가 과제가 복잡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분류할 때 이미 정의된 그룹으로 범주화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자의 인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그런 프레임워크는 보통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적 질문 혹은 연구 질문, 주된 연구 질문이라는 것은 왜 프레임워크가 사용 가능함에도 이런 근무 현장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는가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반드시 평가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트랜슬레이트 돼야 합니다. 즉 어떤 교육의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평가라는 상자를 혹은 렌즈를 통해서만 목적의 달성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는 게 한 번의 변환을 전환 혹은 어떤 번역,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각 티처들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 현장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자는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량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고 즉 어떤 과제, 태스크가 있을 때 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필요한 A라는 측면, B라는 측면, C라는 측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의 다양한 측면이 있을 텐데 이 태스크와 가장 관련된
어떤 파셋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기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측면 파셋을 하나 정했다면 거기서 퍼포먼스가 우수하거나 적절하거나 혹은 수용할 수 없는 superior, adequate, unacceptable한 이 레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뉠 수 있는가에 대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이론적 측면에서 의학교육의 여러가지 프레임워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적 프레임워크는 역량의 여러 측면들을 묘사합니다. 테일러와 블룸의 시대 이후에 이제는 더 명확하게 실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인 어떤 진화를 Outcome Based Education, 성과 바탕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성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성과를 여러 가지 도메인 1, 도메인 2, 도메인 3 등으로 나눠야만 합니다. 피겨 2는 어떻게 어떤 한 의사의 역량이 여러 가지 도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캔메즈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메디컬 익스퍼트, 커뮤니케이터, 콜라보레이터, 매니저, 스컬러, 헬스 어드보케이트, 프로페셔널, 이 7가지 컴피턴시스를 컴피턴시스로 나뉘고, 그것 각각의 컴피턴시스는 서브 컴피턴시스로 다시 나뉘고, 이게 다시 서브 혹은 서브 같은 식으로 점점 더 자세히 세분화될 수 있겠습니다. 아날리틱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 관련된 컴피턴스의 여러 차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날리틱한 프레임워크는 역량의 모든 파셋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의 그림처럼 디테일이 많고 종종 위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된 국가 차원의 시스템들은 그 세부적으로 나누어 들어가서 보면 100개가 넘는 서로 분절된 능력 혹은 competencies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적 프레임워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가정은 여러 역량의 도메인이 있을 때 그것이 역할이든 아니면 추상화된 능력이든지 간에 이렇게 분절적으로 discretely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과 지향적 프레임워크는 분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추상화된 도메인 오브 인터레스트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술기 태도라는 세 가지 이런 도메인으로 출발을 하고, 그것들이 졸업 시에 어떤 졸업생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어떤 일련의 자질의 집합으로 정의 내리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각각의 디스크립터들은 더 디테일한 수준으로 정의 내려지는데, 예를 들면 캔메즈 프레임워크는 7개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는 134개의 엘리멘트가 있고 28개의 키 컴피턴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5개의 이네이블링 컴피턴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의 강점은 거의 컴프리헨시브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괄한 아주 포괄적인 디스크립션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짐없이 컴프리헨시브하게 기술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이런 분석을 해나갈수록 아주 길고 장황하고 혹은 아주 자세한 목표의 목록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의 명확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유닛, 수십 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아주 자세하게 기술된 프레임워크는 보통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소화해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한 프레임워크가 차라리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도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여러 도메인들이 역량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각각의 도메인을 평가하는 거,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일이 됩니다. 그 결과 이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는 뭐냐면 각각의 도메인을 평가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테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파셋이나 도메인을 통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신테틱한 합성적인 특징을 갖는 프레임워크는 보통 어떤 프랙티스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실천 혹은 실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본질적으로 통합적이고 상대적으로 측정 지향적이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활동 혹은 태스크가 트레이니에게 인트러스트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태스크가 EPA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테틱 프레임워크에서는 역량의 여러 팩트들이 아마도 파셋일 것 같네요. 파셋들이 통합이 되어서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파셋이 통합되어야, 합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흉벽의 아나토미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니들이나 트로카를 손으로 다루는 것, 혹은 인폼드 콘센트를 받는 것, 뉴모토락스를 디텍트하고 팔로우업하는 것, 혹은 라디올로지 영상학과 함께 어떤 작업 같이 협력하는 것 등등이 각각의 아날리틱 프레임워크에 이런 식으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신테틱 프레임워크를 잘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 설명대로 여러 가지 파셋이나 도메인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컴피턴스가 신테틱 프레임워크 안에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를 보면 이러한데, 이 7가지의 역할이 하나의 EPA라는 태스크를 향해서 이렇게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EPA는 여러 가지의 역량의 조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테틱 프레임워크의 또 다른 예시로는 라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임 역시 리포터, 인터프리터, 매니저, 에듀케이터라는 역할을 가지고 구분한 프레임워크인데, 이것이 EPA로 어떤 아날리틱 도메인을 통해서 통합되는 것을 보면 지식에 관한 전문성, 그리고 스킬에 관한 전문성, 그리고 전문직업성이라는 책임감이 인터프리터를 예시로 들면 각각이 필요한데, 이것을 합하여 다시 하나의 어떤 EPA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적이고 어떤 활동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는 분석적인 프레임워크의 대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상호 보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습, 클럭십이나 레지던시, 전공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디렉터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주 긴밀하게 오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ACGME 컴피턴스의 페이션트 케어라는 상위 도메인이 있는데, 이것의 서브 컴피턴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munication with Patient and Family, 환자 및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라임 루브릭 상으로는 R, 리포터 레벨에 해당하고, 콜렉 자료를 모으는 것은 역시 리포트 레벨, 진단 및 치료 개입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매니저 단계, 환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매니저와 에듀케이터 단계, 환자 상담과 교육을 하는 건 역시 매니저와 에듀케이션 단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리포터와 매니저 단계, 테크니컬 스킬은 매니저 단계, 프리벤션과 헬스 메인터넌스는 매니저와 에듀케이터 단계, 이런 식으로 라임 루브릭과 ACGME 컴피턴시를 매칭시켜준 예입니다. 컴피턴시 베이스드 메디컬 에듀케이션, 역량 바탕, 역량 중심 의학 교육은 교육의 성과를 사회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과 아주 강하게 연결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 혹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competence와 competencies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나 기관 혹은 어떤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서로 다른 방식의 사용이 어떤 약간의 혼란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신테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컴피턴스는 어떤 추상화된 것이고, 따라서 평가의 단위로서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컴피턴시라는 개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활동의 링크,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이란 것은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컴피턴트나 컴피턴시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이것을 unsupervised practice, 즉 관리 감독 받지 않는 어떤 의료행위가 준비된 트레이니에 대해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따라서 아주 임시적인 것이고 제한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EPA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 EPA라는 것은 한번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기보다는 이 EPA를 일정 기간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EPA를 수행하는 맥락이 달라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 특정 EPA에 대한 인트러스트먼트 디시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테틱 프레임워크의 어떤 가정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기능한다라는 것입니다. 환자 돌봄과 같은 것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식, 술기, 태도의 조합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입니다. 즉, 어떤 퍼포먼스라는 것은 명확한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날리틱 프레임워크에서 생각하는 behavior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날리틱 프레임워크에서의 behavior는 그것이 상황과 인디펜던트, 무관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